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전통제약사들의 이 온기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한미약품 국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바이오텍들이 대부분 매출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PER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실적이라서 PER을 산정하기가 좀 곤란하던가 한 상황인데, 전통 제약사들은 PER이 한 10분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흐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어제 발표된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동국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포함이 됐고요.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종목들이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대 효과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 올 연말까지 ETF도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동국제약이 포함이 됐고요. 기존의 코스피 200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알테오젠이나 LB 같은 종목, 리노공업 이런 펄어비스 이런 종목에 지금 배분이 된 상태라 이거보다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제한이 돼 있는 밸류업 지수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바이오 중에서 속한 회사들 보시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케어젠, 메디톡스, 덴티움, 종근당, 파마리서치, 시젠, 중해제약, 동국제약, 렌시바이오.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면 여기 무료 소통방 입장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국제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조용합니다. 시장의 관심을 별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시초가에 밸류업 지수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불과 3% 오르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한 2만원 이렇게 갈 때 실적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순매수들이 좀 있긴 했어요. 외국인들 관심 받았는데 이후에 7월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해외 수출 쪽이 있는 그런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만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낮다, 적절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맨날 오르는 바이오나 과거의 2차전지 이런 종목들만 봐서 그런데,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향후에 추가 성장세가 보여야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면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지 주가에 대한 밸류가 계속 시장의 눈높이만큼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되는 것이고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최고 코로나 때 3만원대까지 갔었습니다. 36,000원까지 갔었고, 지금 약 한 3년간 계속 하락이 나왔죠. 3만원에서 반토막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내리 꽂았습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었고, 다행히 7월부터 바이오에 좀 온기가 조금은 불어오면서 이렇게 거의 한 3,4천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한 30%까지도 바닥 대비해선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저는 바이오를 제약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동국제약이 원래 인사돌과 마데카솔 팔다가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팔고 있어요. PR에서 팔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APR에서 현재 실적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아이템이 바로 의료기기고, 여기에서 미국향 매출이 빵빵 터지고 있어서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 흐름인데, 동국제약에서 이 의료기기에 APR과 같은 수출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현재 시가총이 7천억대인데 APR이 2조가 넘죠.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우선 지난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고, 그리고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화장품 쪽에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판매 채널도 효율적으로 해서 좀 홈쇼핑 판매 비중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되었다고 보고, 이 회사가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오퍼레이션 마진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현재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주가는 2020년 중반부터 수익성 부진으로 장기 조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3년 3분기부터 실적 회복 기대로 상승하였고, 그리고 특히 24년 2월에 PR에서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면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디바이스가 가격이 고가죠.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 때 너무 비싼데 하면서 LG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품이 한 10여 가지가 나온 상황에서 좀 한 번씩 다 비교를 해보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살 수도 있겠죠. 효능이 똑같으면. 그래서 물론 이때도 광고도 많이 했지만 마데카 프라임도 상장과 더불어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19,000원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되게 오래된 레포트인데 3개월 됐는데 18,000원이 아니라 17,000원대에서도 계속 부진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현재 PER이 11배 수준이다. 중상위 제약사 평균보다 크게 낮고 화장품 회사들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지금 동국제약이 K뷰티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한 상황인데, 지금 동국제약도 온라인 기반으로 화장품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현재 수출액이 크진 않아요. 180억, 1,800억 이 국내 시장이고 수출액이 한 180억이 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 주가 저평가와 영업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동사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보시면 23년에 연간 매출액 200억 기록을 했고요. 모델도 이보영이라고 하죠. 이게 주력 제품 마데카 프라임입니다. 금액은 한 30만 원대 정도 하고, 화장품을 포함해서 헬스케어 쪽에서 현재 분기 매출이 600억에서 700억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금액이 120억, 77억, 예상으로 3Q 67억, 60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4년에 이 뷰티 디바이스 매출 전망치가 530억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매출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데, 해외 매출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국제약이 과거에 송혜 아저씨 나왔던 인사돌 판매를 하다가 그리고 마데카솔 국민약품 만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마데카솔에 나온 원료의약품에서 추출해서 화장품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의료기기까지 계속 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세가 보이는 거죠. 근데 해외 수출 쪽의 모멘텀을 크게 가진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실적 추이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수출 쪽의 금액인데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약 한 500억대 정도 수준이 최고인 것 같고, 그 전체 매출액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00억, 뷰티 디바이스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5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1,500억 팔리고 미용에서 500억 팔린다. 그리고 수출도 1년에 한 500억 정도 한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투자자분들한테는 어필은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거의 시가총액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23년에 마데카 프라임과 관련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IPO가 하면서 모멘텀이 좀 있었죠, 역시. 그런데 공모가 하회하면서 시장에서 너무나 빠르게 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올랐어요. PR이 공모가 상회했죠. 지금 29만 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27만 원입니다. 25만 원에서 좀 올라온 상황인데, 동국제약의 주주들은,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더라 얘기하고 있고,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도 지금 1, 2차 완판됐을 정도로 올해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좀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재평가의 핵심은 수출이라고 봅니다. 다 좋아요. 지금 모든 재료가 다 있습니다. 약도 잘 팔고 있고 화장품도 잘 팔고 의료기기도 아주 잘 팔고 있어요.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도.
타사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홈 뷰티 디바이스 수출도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고 나중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수출 계속 커지고 있고요. 중국의 티몰, 일본의 큐텐, 미국의 아마존에서 지금 성장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가시화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오겠죠.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주가 재평가를 받는 것 중에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동국제약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확장 전략인데,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추출한 식물로 마데카솔을 만들었고 이게 초히트 상품이 됐죠. 그러고 나서 마데카솔이 원료 의약품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다른 의약 외품을 만들고 있고 패치, 여기에 신약 개발 모멘텀도 있습니다.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시장 규모 4,600억, 다른 바이오텍들에 비해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현재 임상 3상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가는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꼭 좋은 결과가 이런 걸 통해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거 21년 그때죠. 나스닥을 벤치마크에 만든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동국제약이 각종 지표나 실적이 좋은 것이죠. 코스닥이 편입 종목 중 재무실적, 시장평가, 기업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 세그먼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밸류업 지수에서 주목을 했겠죠. 이런 바닥으로 깔고 가는 일정 부분의 패시브 자금 유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외국인 순매수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 화장품과 의료기기 쪽에서의 모멘텀이 조금 강화되고 해외 수출이 된다면 현재 목표가들이 뭐 3만원, 2만원대 후반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큰 주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탈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